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 2차전지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리포트를 드리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전 다만 근데 이런 건 보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같은 경우 성장성, 그러면 한국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했다.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갖다 측정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실질적인 매출이 또 발생하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그러면 북미의 공장을 증설을 하고 거기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는 시점이 언제쯤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 3분기, 4분기 정도 되겠죠. 미국 내에서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 있으니까 생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군데서 범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인프라가 완성이 되는 그 구간부터 우리나라 업체들의 성장성은 조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EOC에서 중국의 참여를 갖다 배제하고 있는 이 부분,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또 LFP 배터리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생각해 보면 전혀 예를 들어서 올해 계속해서 이렇게 낮은 구간으로 계속해서 추락해 나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뭐 100배, 120배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거기에 절반? 근데 과거에 한번 이 생각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테슬라가 PER 배수가 뭐 200배 뭐 이렇게 나타날 때도 다시 한번 100배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초창기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성장주라는 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곧 해소되는 부분들은 저는 나타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수소나 리튬 가격이 하락해서 나타난 부분들이겠죠. 자, 그러나 저점에서 더 매출이 예를 들면 다음번 분기, 그러니까 QOQ 대비해서 리튬 가격이 앞으로는 더 안 올라도 돼요. 지금부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주 받아놓은 것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나기 시작하면 플러스 전환되는 시점이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 구간은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간에서 적정하게 천천히 또 분할 매수해주는 그런 내용들. 다만 이런 것들이죠. 과거처럼 밸류에이션을 높게 측정하진 않을 겁니다. 적정하게 다시 어떻게 됩니까? 리바운딩 하는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분리막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인프라에서 분리막 업체가 미국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우리가 공급 라인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CP하고 SKIT인데요. 제가 볼 땐 WCP가 훨씬 더 밸류의 전상, 더 낮은 구간에 있고요. 되게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비수이긴 한데요. 이 점에서 생각하고 좀 이건 대신 포지션을 좀 잡으실 때 적어도 3분기까지는 좀 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한까지,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보면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와서 올라가는 구간들이 중간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야 뭐 수익 실현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종목 리뷰하고요. 점검하고 Q&A 하는 것들은 회원 전용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뭐 댓글 살짝 달아드리긴 하는데요. 리포트한 종목들을 갖다 계속해서 트레이딩해 나가고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회원 가입을 통해서요. 그 리뷰도 받으시고 또 Q&A 또 진행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그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역시 회원 전용으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3월 달부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고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1회나 2회 정도의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또 오프라인에서 또 Q&A 진행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WCP에 대해서 리포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안 좋냐?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신규 라인 7, 8라인 투자가 진행되면서 관련 비용도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공장 증설하는 거. 근데 공장을 왜 증설할까? 제가 지난번 리포트도 한번 드렸었잖아. 공장을 증설한다니까요. 이게 쓸데없이 수주도 안 받아놓고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수주 내용이 있는 것이다. 자, 그게 어디 거냐? 북미 거다. 그게 전부 다다. 그것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2차 전지 분야, 특히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소식이 별로 좋았다, 나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주가가 궁극적으로 사실은 많이 지금 눌려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측정폭이 워낙 높았다. 뒷부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이 내려온 것들이지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지금이 정상 밸류에이션 구간에 돌입되어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어떤 부분이냐면 측정이 가능한 구간까지 돌입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YOY 대비 플러스 23%, 영업이익은 플러스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제일 좀 관건이 되는 것들은 분리막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마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들어서 환율이 그래서 좀 비싸지면 별로 안 좋아지고요. 환율이 좀 우리에게 원하는데 우호적으로 가는 구간이라면 동사의 주가를 좀 더 밸류에이션이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미 진출이 가장 상승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북미에서 FBOC 결정 내린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수혜가 오는 것, 이 내용들이 좀 우리가 형상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죠.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전체 북미 매출이 앞으로 30% 정도를 갖다 차지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그죠? 그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럽 같은 경우도 거점 마련이 좀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구간을 갖다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시 하게 드리지만 높은 밸류에이션 측정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이는 것뿐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놓치고 본다고 그러면은,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PER만 보고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SK 하이테크놀로지는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WCP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2차 산업 쪽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 포워드 가이던스 나타난 예상치는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업사이드로 보면 조금 더 많이 봐도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낮은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받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좀 나오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갖다 조금 잡아주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폭이 나타나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땐 같은 업체이지만 WCP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ROE나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자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적과 추이, 전망 이런 것들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2025년까지 혹시 주가가 안 오른다 생각해서 최악의 경우는 생각해보면 헝가리 공장 돌아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5년도에 돌아갈 거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해보면 매출과 영업이 향후에 늘어나는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주가가 손해볼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여기 좀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원화가 좀 약세로 갈 때가 동기업이 좀 괜찮은 예를 들면 수익성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OP 마진 같은 경우가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좀 포인트로 좀 보는 부분은 이제 쿼터별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영업이익 부분은 이 부분을 저는 항상 뭐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자, 4쿼터 하고요. 지금 올해 1쿼터요. 내려오는 이 구간이 가장 안 좋은 구간으로 예상치를 항상 내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숫자를 좀 봐줘야 된다. 왜 동기업을 갖다 예를 들면 투자를 하거나
분리막 업체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 업황이 언제부터 좀 개선이 되는 것들이야?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도 뭐 한 3분기, 4분기 정도 가는 구간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분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1분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매출이 늘어나다가 다운사이드로 쭉 내려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면 주가도 같이 방이 안 좋네라고 내려가는 구간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구간은 지금 1분기와 2분기 나가는 구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매출 구간이 안 좋은 구간이죠. 2023년과 넘어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성장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간은 언제냐? 2분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럼 뭐 1분기가 가장 낮은 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WCP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공략 안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좀 해볼 테니까요. 자, 실적과 포워드가에서 다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게 내용이 좀 괜찮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서 주가의 가격을 공략 포인트를 연구해내는 것이 차트지. 차트부터 보기 시작을 하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부터 볼게요. 상장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 구간 박스권 하단에 존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과거에 예를 들면 2, 3년 전에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저점, 이 구간에 도달되어 있는 것이 좋고요. 그 후,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폭이 상당히 컸어요. 이때 구간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주가가 움직이는 폭이 뭐야 5만 5천 원 찍었다가 뭐 3만 원 찍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에이 망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 후로 주가가 뭐죠 최고점은 뭐 8만 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PER 배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 측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원 상태의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도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2차전지 밸류에이션 구간은 아직도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구간을 보거든요. 5만 5천 원과 지금 이 구간 3만 지금 한 3만 5천 원 뭐 이 정도 수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윗단은 좀 버립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거품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보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 매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은 여기에요. 220일 이동평균선 요 아랫단, 그러니까 이 윗단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여기 와서 여기 지금 꼭지점 찍고 눌리잖아.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 구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다. 이 구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리바운딩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 아랫단에서 존재할 만한 구간이 많겠습니까? 이 아랫단에는요, 상장 이후에 보유한 사람들도 매도 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려고 했으면 진작 저기 8만 원대 매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올라오면서 걸림턱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 구간일 거예요. 네. 그죠? 처음으로 걸리는 구간이 이 턱입니다. 근데 221동표는 이렇게 끌어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만원과 5만 5천원 사이가 아마 타겟 프라이스로 잡고 가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대략 30%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한 달에 10%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보고 저는 그래서 1분기에서 저점 그리고 2분기, 3분기 길게 봐도 3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업황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좀 더 높게 측정을 해봐도 괜찮은 것들이죠. 자, 하지만 터진 구간이 여기거든요. 터진 구간이 여기면 이 윗단에 계신 분들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매물로 토해낼 가능성이 높죠. 올라가면서 한 번씩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여기까지만 보고 가면 좋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덤쳐서 SKI 테크놀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도 사실은 그렇지만 얘는 아직 바닥 구간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얘는 오히려 조금 더 눌려야 되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측정할 때는 아니고 왜냐면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얘가 밸런스가 조금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정도까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6만 원대는 한번 뭐 6만 원대 후반이겠죠. 6만 5천에서 7만 원 사이 정도는 한 번 더 딱 찍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 주는 것이 극히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는 포인트로 잡고 있지는 않고요. WCP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2차전지 업체 중에서 지금 북미 진출해가지고 인프라에 좀 참여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또 FEOC 결정에 따라서 AMPC 혜택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모멘텀으로 좀 낮은 구간에 도달됐다. 그러니까 PER 배수가 좀 많이 낮은 것들 PBR이나 뭐 PER, 뭐 또 EV의 밑에 값이 지금 좋은데 낮아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참고하여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잘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할 매수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 이건 바로 기차전지 구간이 바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거에 천천히 매수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분할 매수 10회 이상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봉 보이고 다음날 양봉보다 높은 점에 위치하는 그런 거 확인해 가면서 매수를 해주시는 거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큰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